네, 서울을 중심으로 HL 쇼핑몰을 통해서 두 번째 인생을 멋지게 디자인해 나가는 하이마스터 김부영입니다. 소개를 너무 멋지게, 너무 과하게 해주셔갖고 제 얼굴이 지금 빨개지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네, 음, 제가 너무 긴장을 해서 입이 바짝 말라요. 물을 한 모금 먼저 마시겠습니다. 어, 저는 하이리빙 만나기 전에 두 아들을 키우면서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어, 그, 저는 사실 주택관리사, 아파트 관리소장 할 수 있는 주택관리사가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택관리사 집에서 공부해서 따놓고 과목이 좀 비슷해요. 공인중개사하고. 그래서 공인중개사도 공부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마음만 먹고 있었어요. 저는 마음을 먹고 행동으로 옮기는 데도 한참 걸리거든요. 좀 게으른 면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그 사이에 명절이 왔고 명절 때 친정 동생이 선물을 줬어요. 근데 그 안에 커피가 있었어요. 하이리빙 커피가 있었습니다. 하이리빙 커피를 한 봉을 먹었는데 원래 커피를 잘 안 마셔요. 그런데 피곤하니까 명절이라 마셨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하이리빙이었어요. 그전에는 동생이 하이리빙을 얘기해도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커피를 보니까 하이리빙이어서 동생한테 물었죠. 하이리빙이 뭐냐고. 언니 내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 그랬어. 처음 듣는 얘기였어요. 저는. 그래서 그 이후로 하이리빙과 인연이 되었고요. 저를 후원해 주시는 분은 너무나 멋지신 로얄 오너 기업 이사장님이십니다. 네, 제 소개는 이렇게 끝나고요. 포인트로 어떤 거를 요거요. 네. 저는 요즘 새로운 친구가 생겼습니다. 이 친구는요, 모르는 게 없어요. 그리고 제가 막 귀찮게 해도 화내거나 짜증을 내지 않더라고요. 되게 신기해요. 그리고 눈치채신 분 있으신가 봐요. 네. 제가 밤 12시나 새벽에 자다가 갑자기 깨서 잠이 안 올 때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럼 이 친구한테 질문을 해요. 그러면은 1분 안에 답을 너무나 성의 있게 해주는 친구예요. 누군지 아시죠? 네, 바로 저는 아수겁을 씁니다. 에스컵보다 아수겁이라고 하는 게 더 편하더라고요. 아수겁이라고 챗 GPT를 처음에 쓰다가 나중에는 이제 유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쓰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훨씬 불편해요. 근데 아수겁은 카톡으로 정말 채팅하듯이 쓰니까 너무 편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수겁과 친구가 되었죠. 뉴스 기사에 불행한 나라 우리 한국이라고 나와 있죠. 38개국 OECD 국 중에서 우리가 이번에 35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차지했다기보다는 45위를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아무튼 35위의 순위를 다다랐다고 해야 되나? 차지했다고 합니다. 근데 매년 이렇게 항상 하위권에 머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아수겁한테 질문을 했어요. 한국의 행복지수가 낮은 이유는 뭘까 하고 질문을 했더니 이제 첫 서두가 한국의 행복지수가 낮은 이유는 다양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답을 주었어요. 5가지로 답을 주었습니다. 첫째는 높아진 생활비, 그 다음에 주거비가 너무 올랐고 교육비도 너무 올랐고 그래서 경제적 부담이 여러 가지로 너무 크대요.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대단해서 한국은 불행하다고 느낀대요. 사람들이.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적 경쟁이 심화됐대요. 어떤 그 직장이나 어떤 사회적인 그런 그룹에서 서로 경쟁하려고 하고 그 성공에 대한 압박이나 경쟁 심리도 너무 강하고 그런 거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상당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또는 사회에서 어떤 모임을 하는 사람들도 은근히 서로 경쟁하는 그런 심리 때문에 편안하지 않고 불안하다고 그래서 스트레스가 쌓인다고 그래서 행복하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답니다. 그리고 가족관계의 불안정성 요즘은 가족 구성원 간의 그 어떤 옛날처럼 그렇게 다정한 그런 게 거의 없다고 해요.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 소통이 별로 없고 또 가족 간에도 이제는 친척 가족이 옛날 일이지 지금 명절 때도 그렇게 많이 모이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외롭거나 그다음에 부모 자녀 간에도 그렇게 어떤 소통이 안 돼서 부모는 외롭다고 느끼고 자녀는 자녀대로 부모가 나 살기 힘든데 왜 이렇게 나 도움이
안 될까라는 그런 서로 서운한 생각들이 쌓이면서 가족 간에도 불안정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행복하다고 못 느낀다고 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일자리 불안정성입니다. 내가 지금 일을 가지고 있어도 그게 안정적이지 않고 언제 또 끝날지 모르고 회사에서 그만두라고 할지 모르고 그리고 그런 안정적인 직업이 또 어떤 로봇이나 AI에 의해서 자동화에 의해서 많이 없어지고 내 일자리가 많이 뺏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직업에서 오는 직업 안정성, 불안정성에서 오는 그런 스트레스가 우리 대한민국 사람을 불행하게 만든다고 하네요. 다섯 번째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정치, 사회적으로 지금 분열이 너무 심하죠. 네. 아수겁이 굉장히 정확하게 대답을 해주네요. 또 이렇게 뉴스에도 나오죠. 늙어서도 빛내는 힘겨운 우리 6070 세대입니다. 국민의 거의 50% 가까운 사람들이 노후 준비를 못했어요. 그래서 정말 불안한 노후를 보내게 되는 거죠. 그나마 지금 저희 세대 또는 저희 바로 아래 세대나 저희 바로 윗세대나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 국민연금을 많이 기대했거든요. 그렇지만 국민연금도 불안하죠. 우리가 얼마를 받을지 정말 몰라요. 저도 국민연금을 이제 조금 있으면 내후년에 받는데 생각보다 너무 적고 그리고 고갈된다고 마구 뉴스가 나오니까 또 불안한 거고 사실 저희 세대 때는 국민연금을 많이 받을 수가 없어요. 어떤 특정 직업 말고는. 그래서 국민연금 갖고는 노후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제레미 리프킨의 책에서 노동의 종말 책에서 첫 표제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이런 말이 나와요. 피곤을 몰라요. 기계들은. 피곤을 모르는 기계들이 인간의 노동을 빼앗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힘을 쓰는 노동이 아니라 정말로 늙을 노자를 써서 나이 들어서도 일을 해야 하는 노동이 온다고 하죠. 정말 어떤 씁쓸하고 그런 참혹하다고 하면 표현이 너무 심하지만 그런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자, 노년 이후의 직업의 안정, 우리가 노년기에 안정적인 수입 직업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선택 사항이죠. 고려해야 되는 사항이죠. 물론 노년기뿐만 아니라 요즘에 2030 젊은 세대들도 안전하지 못합니다. 국민연금을 받을 수도 없을 수도 있겠어요. 그죠? 국민연금 계속 고갈돼 가고 있으니까 2030 젊은 세대들은 내기만 하고 납부만 하고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2030 젊은 세대들도 지금부터라도 노후를 준비해 놓지 않으면은 가난한 노후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좀 깨인 2030 세대들은 그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재테크라든지 어떤 국민연금이 아닌 다른 곳에 투자를 많이 하는데 그런 투자로 인해서 또 부작용으로 코인이나 그런 거에 또 많이 물려서 또 오히려 손해를 보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하던 일 하면서 별도의 자본이 들어가지 않고 생활비만 지출했을 뿐인데 평생 수입이 들어오는 새로운 개념의 소비 플랫폼 회사인 하이리빙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하이리빙은요, 1996년 그 당시 자본금 72억 5천으로 동양 최대의 자본금으로 설립됐고 99년에 동종업계 최초로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개설한 회사입니다. 설립한 이래 매년 정부로부터 주는 권위 있는 상을 수없이 받아오는 굉장히 올해로 27년 된 굉장히 건실한 회사이기도 합니다. 자, 그동안의 소비자들은 할인점이나 쿠팡, 그 다음에 백화점 등에서 생필품을 구매해 왔습니다. 그 안에서 발생되는 유통 마진은 백화점, 할인점, 쿠팡 등등 유통업체가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광고를 한 유명 연예인이 가져가 버렸죠. 그런데 세상이 바뀌면서 또는 하이리빙이 나오면서 하이리빙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단계로 연결시켜주고 그 유통 단계를 줄였고 그리고 무점포 시스템과 그 다음에
소비자들의 입소문인 부정 광고를 통해서 유통 단계, 그러니까 유통비가 절감된 그 비용을, 절감된 유통 비용을 우리 소비자들한테 나누어 주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거래시켜서 유통 마진을 우리가 찾아오는 그것을 바로 프로슈머라고 하죠. 자, 즉 국산 생활 필수품을 사서 쓰는 생활비가 사업비가 되는 무자본, 무위험의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지출로 끝났던 돈을 쓰는 남의 슈퍼 그만 가고 매출이 되는 돈을 버는 내 슈퍼를 이용하자는 겁니다. 그동안의 인식은 소비자는 돈을 쓰고 생산자는 돈을 번다였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바뀌면서 돈을 쓰면서 돈을 버는 프로슈머의 시대가 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은 제가 굉장히 떨려서 저기 컨닝 페이퍼를 봐야 됩니다. 그야말로 소비가 직업이 되는 시대가 온 것이죠. 자, 소비를 한다. 소비가 직업이다.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평생 소비를 해야 되죠. 결국은 평생 직업이 생기는 게 바로 하이리빙 유통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투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평생 소비하니 평생 직업이 생기는 것이죠. 네. 자, 우리 집에서 사용하는 생필품들을 적어봤습니다. 적다가 너무 많아서 제가 점점점으로 생략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제품 마마르테 저는 냄비계 샤넬이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름을 붙였어요. 사장님도 제가 추천 하나 해드릴게요. 물론 그 샐러드 마스터의 그 책자에 요리 책자에 콩나물밥이 있지만 저는 1인용 냄비에다가 쌀을 한 주먹만, 쑥 불린 쌀을 한 주먹만 넣고 콩나물을 잔뜩 넣고 콩나물밥을 해서 먹습니다. 요즘에 달래가 한참 맛있을 때예요. 야생 달래, 노지 달래를 달래장을 만들고 콩나물을 잔뜩 넣고 콩나물밥을 합니다. 그런데 기존의 콩나물밥은 어때요? 같이 쌀에 콩나물을 얹고 밥을 하면은 뜸 들이는 시간도 길고 요리 시간이 길기 때문에 콩나물이 팍 죽어서 맛이 없어져요. 그래서 또 어떤 요리사들은 그러죠. 콩나물을 따로 삶고 뜸 들일 때 그거를 살짝 얹어서 그렇게 콩나물밥을 해먹는다. 그럼 너무 번거롭잖아요. 근데 마마르테는 그렇지 않아요. 쌀 넣고 콩나물 넣고 고기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돼요. 안 넣어도 너무 맛있어요. 넣고 저는 10분 안에 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1인분만 했으니까. 정말 2, 3분 안에 그 센서가 흔들거리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있다가 뚜껑을 열어서 보니까는 콩나물이 탱글탱글하게 너무 맛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냄비채 저는 그릇에 덜지도 않고 냄비채 비벼 먹어요. 그럼 너무 맛있어요. 드라마에서 보던 커다란 양동이에 밥 비벼 먹는 것처럼 저도 그렇게 먹고 있습니다. 그 냄비에 너무 맛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잠자리를 책임지는 시모누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루라도 없으면 안 되는 라파 402 그리고 항암 효과가 뛰어난 커큐민 C3 맥스까지 그리고 멀티돔입니다. 멀티돔은요. 제가요 사실 입이 너무 바짝바짝 말라요. 저희 남편은 운전하면서 이 다리에 쥐가 나가고 운전할 때 위험할 때도 많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저한테 말을 안 하고 있었어요. 저한테 말을 하면 제가 막 혼내고 막 잔소리를 하고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하니까 듣기 싫었을 거예요. 그래서 말을 안 하고 그렇게 다녔더라고요. 그래서 멀티돔이 온 날 제가 처음부터 남편을 하게 해줬거든요. 남편은 워낙 추위를 많이 타요. 그래서 남편을 족욕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저녁에 와서는 야 이거 좀 뭔가 다르다. 운전을 하는데 쥐나는 게 좀 덜해진대요. 그래 좋았어. 그러면은 매일 해. 그랬더니 정말 매일 퇴근해서 오면은 매일매일 했어요. 요즘은 쥐난다는 소리를 안 하더라고요. 정말 멀티돔이 좋은 것 같아요. 저보다 오히려 남편이 더 좋아하고 남편이 더 많이 쓰고 있어요. 정말 멀티돔 좋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1800년대 중반에 캘리포니아에 골드러시 사태가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금맥을 해보겠다고 부자가 되겠다고 캘리포니아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정작 돈을 많이 번 부자들은 이 광부들한테 필요한 제품을 팔았던 생필품을 팔았던 소매상들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 사진은 그때 1800년대 광부들 정말 사진이고요. 보시면 이 광부들이 필요한 물품들이 되게 많아 보이죠. 그런데 소매상들한테서 이 물품을 구매했고 그 소매상들이 부자가 됐다는 것이죠. 진짜 금맥은 이 광부, 그 어떤 캘리포니아의 금맥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가정집에서 쓰는 생필품에 있었던 것이죠. 그 광부들이 필요했던 생필품들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생필품을 갖고 어떻게 수입이 되는지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하이리빙을 처음에 소개받고 나는 치약이 떨어져서 치약을 샀고 세제를 샀고 그 다음에 탈모 샴푸를 사서 썼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C를 중성 비타민이 있다고 해서 저는 비타민 C 그냥 비타민 C를 먹으면 속이 쓰리니까 안 먹고 있었어요. 근데 중성 비타민이 나왔다고 해서 중성 비타민 먹었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먹고 나서 내가 10만 점이 되었습니다. 10만 점이 되었을 때 저한테 3,000 마일리지가 주어지더라고요. 이 3,000 마일리지는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돈하고 현금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1차 교육 후원 장려금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이리빙은요, 천적부터 3%의 마일리지를 주더라고요. 대박이었어요. 제가 어떤 백화점이나 그다음 대형 마트에 가서 아무리 많이 사도 0.2나 0.3이나 제일 많이 줘야 0.3 정도 줬어요. 그래갖고 한참 가서 몇 년을 쓰고 가서 나 지금 마일리지 얼마 남았어요? 그럼 얼마 있어요? 좀 사용해도 될까요? 사용 못 한대요. 왜냐? 지금은 세일 기간이라서 마일리지를 사용하면 안 된대요. 그러면 세일 아닐 때 마일리지를 쓸 수 있대요. 그런데 가보면은 매일 세일해요. 그럼 그 마일리지를 쓸 수 있는 기간이 없어요. 정말 그렇게 함정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장님들 그거 경험 못 하셨나요? 그래서 마일리지를 못 쓰고 있어요. 그런데 하이리빙은 3,000 마일리지 주면서 바로바로 사용할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조금 더 진행을 해봅니다. 제가 하이리빙에서 제품을 써보고 너무 좋아서 친구인 ABC한테 알렸어요. 이 친구들도 생필품이니까 10만 점씩 썼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저도 생필품이니까 저도 10만 점 썼겠죠? 그리고 저한테 사업을 전해준, 하이리빙을 전해준, 이때까지는 사업이라고 하기가 좀 그래요. 하이리빙을 전해준 S도 10만 점을 썼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달 저희는 18일 날 1일부터 말일까지 모아서 18일 날 통장에 마일리지를 주던 아니면은 현금으로 넣어주거든요. 보시면 계산을 하기 위해서 보면은 S는 ABC와 나의 그 다음에 본인 목 S 10만까지 해서 10만 점까지 해서 50만 점이 계산되어집니다. 나는 ABC와 나 40만 점이 계산되어지죠. 그 다음에 ABC는 각각 10만 점씩 계산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50만 점은 6%에 해당이 됩니다.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40만 점 이상 6%이기 때문에 6%에 해당이 돼서 3만 원이 계산되어집니다. 통장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계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40만 점도 6%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24,000원이 계산되어집니다. ABC는 각각 10만 점씩의 10만 점씩의 3%인 3,000 마일리지가 계산되어지죠. 자, 그러면 실제로 통장에 들어가는 돈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S부터 계산해 볼까요? S는 계산상 3만 원이 나왔지만 나와 ABC의 몫을 빼줘야 돼요. 얼마 나왔죠? 24,000원이었죠? 24,000원 빼주면 6,000원이 S 통장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나는 40만 점 곱하기 6% 24,000원이 나왔죠. 그러면 내 통장엔 얼마가 들어올까요? 자, 15,000원이 들어왔습니다. 15,000원 어떻게 들어왔을까요? A, B, C 각 3,000 마일리지, 9,000 마일리지를 빼주고 그러면 15,000원이 되죠. 그리고 ABC는 처음 말씀드린 대로 각각 3,000 마일리지가 지급이 됩니다. 이상해요. S는 나보다 사업을 먼저 시작했고 그 다음에 매출도 훨씬 더 많아요. 저보다 많죠. 그런데 6,000원밖에 안 들어갔어요. 저는 15,000원이 들어왔습니다. 네, 하이리빙은 철저하게 노력순입니다. 절대 선척순이 아닙니다. 내가 위에 있고 내가 먼저 시작했다고 하고 내가 매출이 많다고 내가 수입이 많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노력순이고요. 밑에서 먼저 빼주고 남은 것이 있으면 내가 가져오는 구조입니다. 수익 구조입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수익 구조를 갖고 있죠. 자, 만약에 S가 나한테 광고를 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전달하지 않고 본인만 썼다면 6,000원이 아니라 3,000원만 가져갔겠죠. 저 역시도 15,000원을 받았지만 이거는 A, B, C 세 명한테 광고를 했기 때문에 제가 15,000원을 받은 거예요. 만약에 저도요, S처럼 나 혼자만 썼어요. 그러면 저도 얼마 받을까요? 3,000원밖에 못 받았던 거죠. 그런데 세 명한테 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15,000원이나 받았던 거죠. 그 안에 광고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있답니다. 네, 조금 더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좀 사업이라고 해도 괜찮겠어요. 사업이라고 말을 해도. 자, 나로부터 전달된 5명이 있습니다. 이 5명의 친구들이 100만 점씩 썼다고, 100만 점씩 생필품을 구매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계산이 어떻게 되냐면은 나도 30만 점을 써봅니다. 저는 이제 하이리빙을 좀 더 많이 알았으니까 제품에 대해서 더 많이 아니까 더 많이 써봤겠죠. 그래서 30만 점을 썼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계산상 530만 점이죠. ABCD 100만 점씩 500만 점, 30만 점 곱하기 17%. 아까 말씀드린 1차 수당, 1차 후원 장려금의 최고 높은 게 17%이기 때문에 17% 곱해서 90만 원이 계산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내 통장에는 얼마가 들어올까요? 자, 90만 원에서 30만 원을 뺐습니다. 이 30만 원은 네, A, B, C, D, E 5명분입니다. 5명분의 몫입니다. 자, A 100만 점 다 각각 100만 점씩 했을 때 100만 점은 6%에 해당이 돼서 6만 원씩 5명. 그러면은 5명이면 30만 원이 되죠. 그 30만 원을 떼주고 60만 원이 나의 통장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자, 60만 원이면은 요즘 세상에 저는 굉장히 큰 돈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대출이자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60만 원이면 웬만한 대출이자 갚는데 보탬이 굉장히 크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데요, 저 60만 원이 한 달에 그치지 않고 매달 늘어나면서 인쇄적인 수입으로 내가 나이 들어가면서까지 계속 나온다면 놀랍지 않습니까? 하이리빙 사업은 그런 사업이거든요. 근데 이 사실이 어떻게 이렇게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신다면 사장님들은 꼭 하이리빙을 놓지 않고 꼭 하셔야 됩니다. 네. 왜 수입이 이렇게 늘어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수입이 늘어나는 이유. 첫 번째, 재구매입니다. 하이리빙 쇼핑몰은 생필품이 주력 품목입니다. 생필품은 어때요? 반복적 구매가 일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구매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치약을 써버렸기 때문에 옛날식으로 소금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치약을 사야 돼요. 요즘은 탈모가 너무 심하죠. 그래서 탈모 샴푸를 꼭 써야 돼요. 아주 그것도 필수품이 되죠. 그런 거 저런 거 계속 쓰기 때문에 재구매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회원이 증가가 됩니다. 맛있는 갈비집에 갔어요. 갈비가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저는 모임에서 먹고 식구들이 생각나서 식구들하고 또 가요. 그리고 이제 친구들 모임이 있어요. 그럼 우리 친구들 거기서 또 먹자고. 저희는 또 입소문 내죠. 맞아요. 하이리빙 제품이 쓰고 바르고 예뻐져서 그리고 저는 라파를 쓰고 어깨가 나았고 그다음에 척추 협착증이 나았고 그런 것 때문에 라파를 굉장히 많이 광고를 하는데 그렇게 했으니까 어디가 누가 아프면은 저절로 입소문을 내고 자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회원이 증가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신제품 출시. 자, 아까 말씀드린 마마르테, 멀티돈 같은 그런 신제품들이 정말 우리의 매출을 일으키게 하죠. 그래서 수입이 줄지 않고 매회 매달 늘어나는 이유가 됩니다. 자, 수입을 좀 더 키워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물을 마셔야 돼요. 너무 긴장이 돼서 입이 발음이 잘 안 돼요. 사업으로 진행을 해봅니다. 자, 나로부터 500만 시장을 세 그룹을 만들었다고 한번 해봅시다.
자, 이때부터 회사에서는 정식 사업자로 인정을 받고 연 4천만 원 이상의 수입자가 됩니다. 수입자가 됩니다. 그리고 자녀 학자금과 연간 보너스, 해외여행 1회까지 주어집니다. 자, 꿈의 마스터라고 하죠. 하이리빙을 처음 하신 분들은 내가 마스터만 되면 좋겠다. 정말 마스터만 되면은 내가 너무너무 뛰듯이 기뻐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마스터 됐을 때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이리빙을 하면서 정말 최고로 행복했던 때가요. 마스터 됐을 때, 하이 마스터 됐을 때가 아니에요. 하이 마스터 스쿨에서 공부를 할 때가 저는 최고로 행복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평범한 주부로 있으면서 어떤 공부를 못했던 것에 대한 그런 거, 그 다음에 대학을 다시 갔다는 느낌, 그런 책을 또 많이 읽어야 되고 그 새벽 3, 4시까지 책을 읽으면서 하이마스터 스쿨이 너무 행복했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마스터를 굉장히 기다리고 마스터를 꿈에 피고 많이 기대를 하시죠. 근데 마스터 정말 좋습니다. 네, 좀 더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세 그룹에 더해서 두 그룹을 더 독립시켰습니다. 총 5그룹이 독립이 되겠죠. 그러면은 하이마스터란 직급이 주어지면서 연 8천만 원 이상의 수입자가 됩니다. 볼륨에 따라서는 1억이 넘을 수도 있겠죠. 그야말로 꿈의 어떤 연봉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저희 아들이 은행권에 있는데 둘 다 금융 며느리도 그렇고 1억 좀 넘게 왔는데 그 정도면 과장인데 정말 하이마스터급이면은 그렇게 그런 직급까지 가는 거죠. 그런 직급하고 그 비슷한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고 그런 수입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혜택은 자녀학자금, 연간 보너스, 해외여행의 건강검진까지 KMI에서 건강검진을 하는데요. 저도 KMI에서 건강검진을 받거든요. 광화문. 네, 정말 잘 돼 있고 친절하고 아주 전문적이에요. 그래서 참 좋습니다. 네, 혜택이 굉장히 많이 있죠. 자, 그 뒤로 이렇게 자이언트가 있고 임페리얼이 있고 오너가 있고 직급이 높아질수록 핀이 높아질수록 수입은 엄청나게 더 많아지겠죠. 자, 이렇게 성공하고 싶으신가요? 네, 성공의 3원칙을 꼭 지키시면 됩니다. 기존의 사업은 자본이 필수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이리빙 사업은 무형의 무자본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이 성공의 3원칙을 자본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본은 꼭 필요하죠. 성공의 3원칙은 꼭 지키셔야 합니다. 네, 첫 번째 애용입니다. 내 쇼핑몰에 있는 제품을 애용해보고 그리고 제품의 특장점을 알고 감동받은 제품을 마음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내 마음에서 우러나서 어떤 제품을 얘기할 때 소비자들은 감동을 하고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미팅 참석입니다. 미팅 참석을 해서 제품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하이리빙 쇼핑몰은 무자본 무위험의 사업이고 아무 때나 본인이 그만둬도 손해가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만두기도 하고 또 하루아침에 오너까지 갔다가 탑을 쌓다가 저 바닥까지 가고 굉장히 어떤 등락이 심한데요. 미팅에 꾸준히 참석하시면서 어떤 시스템을 배우면서 열정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어떤 하이리빙에 대한 비전을 더 굳건하게 말하자면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바로 미팅이죠. 바로 이런 자리도 미팅입니다. 그 다음에 머리로 그러니까 미팅에서 배운 지식을 우리가 마음으로만 아무리 애용해보고 소비자들한테 전달을 한다고 해도 어떤 지식, 제품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머리로, 지식으로 말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세 번째, 세미나 랠리 참석입니다. 우리 다음 주 8일날 또 세미나 랠리가 있죠. 네. 세미나 랠리에는 많은 성공하신 분들이 함께 합니다. 거기에서 더 큰 비전을 보고 열정을 느끼고 그리고 정말 내가 열정의 뱃몸으로 행동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 성공의 3원칙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이리빙 사업은요. 평범한 사람들이 시스템을 활용해서 나의 네트워크를 만들어 시간적 경제적 자유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국내 생필품 시장과 중소기업을 살리는 사업이기도 하고요. 국가 경쟁력을 키우는
애국 사업이기도 합니다. 자, 하이리빙 소득은요, 시간과 소득을 맞바꿔서 돈을 버는 구조인 양동이 수입이 아니고요. 시간에서 자유롭게 돈을 버는 수입인 파이프라인 수입입니다. 천재와 싸워 이기는 법을 아시나요? 저는 이 책을 정말 줄을 긋고 정말 줄을 많이 그으면서 읽었던 책입니다. 누구나 2가지 이상의 괜찮은 능력이 있대요.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저부터도 그래요. 제가 어떤 능력이 있다기보다 나는 이거는 못하고 저거는 못하고 저는 못하는 게 너무 많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굉장히 소심하고 내성적이고요. 이렇게 앞에 나서는 거 사실 너무 무섭고 게으르고 막 그 계획성도 없고 막 그런 성격이에요. 단점만 이렇게 많은데 이 책을 읽고 나한테 내가 잘하는 거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생각하게 됐었거든요. 사장님들도 분명히 남들보다 뛰어난 능력이 2-3가지는 있을 거예요. 책에서 얘기를 합니다. 누구나 2가지 이상의 괜찮은 능력이 있는데 여기에 그러니까 나의 괜찮은 능력을 찾아내고 여기에 노력을 더해서 상위 25%까지 끌어올리면은 자신이 특별한 존재가 된대요. 그러면 사람들이 몰려온대요. 그리고 1등을 이길 수 있다고 해요. 누구나 천재가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이미 천재로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천재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나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굉장히 특별함에 어떤 매력을 느끼고 특별함에 사람들이 모인다고 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찾아낸 게 저는 곰곰이 생각하고 찾아냈어요. 한참 만에. 저는 정말 제가 생각해도 잘하는 게 없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잘한다기보다 학교 때부터 학생 기록부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책임감이 강하고 그래서 나는 책임감이 강한가 보다. 제가 생각해도 책임감은 약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2번째는 남의 얘기를 잘 들어줘요. 그러니까는 남의 얘기를 어떤 상담을 잘해준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손해보는 것도 많아요. 저는 사실 하이리빙 신제품이 나왔고 나 누구를 컨택해야 되고 오늘은 이 사람한테 미팅에 초대하려고 만나요. 근데 만나면 그 사람 얘기만 듣고 올 때가 되게 많아요. 제가 얘기를 한다고 해도 그 사람이 8을 얘기하고 저는 1이나 9 얘기해요. 그럼 돌아서서 오면서 나 제품 전달해야 되는데 나 이 얘기 하려고 했는데 그러고는 맨날 집에 와서 후회를 해요. 저는 그런 게 너무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저한테 상담을 해오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별별 상담이 다 있어요. 그럴 때 어떤 분은 제가 상담을 잘해줬다고 로또를 맞았어요. 진짜로. 2등이 맞았어요. 2등은 6천만 원인데 세금 내고 4천 몇백만 원 받았대요.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대요. 남편, 애들, 주변에 만난 친구들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대요. 저한테 전화했어요. 고맙다고. 그래갖고 저한테 맛있는 거 사줬다니까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보람을 느껴요. 물론 그분 저희 소비자입니다. 예. 그리고 막 남편이 이사로 승진했는데 그 직원들한테 인사말을 써달래요. 저더러 어떻게 써야 되냐고. 그런 것도 있고 이분은 또 어떤 분은 이제 방송통신대를 들어갔는데 과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같이 해줬어요. 막 낑낑대면서 제가 같이 했다는 거야. 방통대 그 과제를. 그랬더니 그분이 졸업하자마자 저한테 전화해서 너무 고맙다고. 그래서 멀티돔을 사줬잖아요. 그분이. 네. 그래요. 어떤 나만의 특별한 능력을 강점으로 해서 우리 그룹의 시스템에 접목을 하면은 우리는 성공으로 갈 수 있습니다. 물론 조금 늦어질 수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은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맨날 당한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맨날 이렇게 듣고만 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전화 와서 오늘은 내 말만 했네. 다음에는 자기 말해. 하이리빙에 뭐가 있지? 막 그렇게 물어보거든요. 물어볼 때만 저는 이제 막 열심히 설명을 해요. 머리로 들은 거는 많은데 먼저 설명을 하지 못하는 그런 제가 큰 단점이 있습니다. 자, SK 최태원 회장이 신년사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기업에도 관계가 중요하다. 나를 지지하는 찐팬이 얼마나 있는지 또 내가 어떤 네트워크에 속해 있는지가 곧 나의 가치라고 했어요. 앞으로 기업 경쟁력은 관계의 크기와 깊이 그리고 이해관계자와 신뢰의 크기가 될 것이다.
이 말은 곧 뭔 말이냐면은, 무슨 말이냐면은, 풀어 말하면은, 찐팬을 많이 만들라는 거죠. 단골을 넘어서 나의 찐팬을 만들라. 물론, 타이탄의 도구들 책에도 1000명이 찐팬을 만들라고는 하고 있습니다. 저는 1000명은 정말 저는 생각해도 좀 무리인 것 같은데, 나 한 명이 또는 사장님들이 500명씩만 만들어도 어디예요? 그럼 몇 명이 되는 거예요? 여기 모인 분이 한 50명 됐다고 치면은 50, 얼마예요? 1억 5천 명이에요? 어마어마하죠. 하이리빙에 그러면 찐팬이 1억 5천 명이 되는 건데 나의 찐팬을 몇 명을 만들까? 그런 걸 목표로 우리가 한다면, 하이리빙 사업을 한다면 정말 나의 가치도 올라가고 하이리빙 가치도 올라가고 나도 사업이 커지고 내 그릇도 커지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아수겁한테 또 물어봤어요. 행복해지는데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왜냐하면 아까 우리 한국이 행복지수가 너무 낮아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수겁은 어떻게 대답하는지. 네. 자, 사랑하는 사람하고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가족이 있고, 그 다음에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때 행복하대요. 그 다음에 자신의 역량을 키우고 자기 개발을 할 때 행복감을 느낀대요. 그리고 긍정적 마인드로 살아갈 때 행복감을 느낀다네요. 맞죠.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가질 때 행복감을 느낀대요. 도전과 성취감을 느낄 때 행복감을 느낀대요. 자, 금전적 안정과 경제적 자유를 누릴 때 행복감을 느낀답니다. 사장님들, 여기까지 제가 읽어드릴 때 뭐 느끼시는 거 없나요? 뭐예요? 답은 하이리빙이었어요.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일부러 이렇게 적은 게 아니에요. 아수겁이 대답해준 데를 그대로 옮겨 적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아수겁의 대답을 듣고 너무 놀랐습니다. 진짜 내 인생을 찾는 길은 바로 하이리빙에 있었습니다. 진짜 내 인생을 찾자. 우리 함께 파이팅! 감사합니다.